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오히려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용 범위가 좀 좁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46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왜 범위가 일단은 좁냐면, 일단은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죠? 필요 없는데 설치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 없고.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건이 잘 못 갖춰집니다. 임대인이 그 설치하는데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의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그런 가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될 만한 독립된 부속한 물건,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부합되는 유익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인데, 유익비는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 같은 걸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마루바닥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임대 목적물인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종의 좀 부합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루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부분에 딱 부착이 돼 가지고 건물과 다른 별도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부속물이 아닌 겁니다. 부속물은 일단은 별개의 물건이어야 돼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세면대 같은 거, 세면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죠. 세면대는 떼갈 수가 있잖아요. 변기 이런 거, 양변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물건이 부속을 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그런 해당되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받기 위해서는 또 감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실무상에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임대인 동의까지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끌기 위한, 임차인이 장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장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재판에서 버티다가 한 2년은 하고 나가야 5년 채우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항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속물 매수 항변도 이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게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유익비, 필요비 이런 거 부분처럼 원상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포기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로 없애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필요비, 유익비 이런 부분을 원상회복으로 다 포기시켜 버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을 끌기 위한, 임차인의 그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카드, 이런 부분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 부분은 포기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임차인이 일단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입증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래서 재판에서 많이 주장하고, 임대인이 구두상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임대인 증인 신청하고 감정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명도 재판이 또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권리금 부분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 나가고 싶어 하고 또 기간을 좀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임차인의 마음이라 그러면, 법에서 제대로 기간을, 갱신요구권을 5년이든 10년이든 보호해주고, 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다시 받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굳이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조금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이게 막 저 재판 자체가 임차인 그 보호 이런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시간 끌고 뭐 우리가 이제 시간 끄는 몇 가지 이제 노하우, 변호사의 노하우라고 해서 소장 송달을 일단 받지 말자. 그다음 소장 송달을 늦게 받아서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계를 늦게 내자. 첫 기일 잡히면 그때서 내고 한번 연기 신청하자. 그럼 법원이 관행적으로 받아준다. 그다음에 또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뭐 증거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늦게 이렇게 해서 한 2년 간다. 1심에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비겁한 반칙성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찌 보면은 조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나. 임차인 보호 장치가 워낙 없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그런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든든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 매수 이런 부분들에 주장하는 임차인이 여기에 목을 매는 그런 빈도, 그다음에 비중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이게 덜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어떤 것들이 부속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판례를 통해서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쭉 비슷한 사례가 되겠어요. 참 사례가 많죠.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연역으로 해서 부속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상으로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은 이때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없다라고 하는 게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속물을 사줘, 내가 설치한 너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내 부속물을 사줘라고 하는 부분에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청구권 행사로서 그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좀 형성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는데 요런 이제 유사한 그 부분을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수 청구권 관련된 부분이 이 형성권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짧게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집합건물법 7조에 보면은 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이게 아마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철거도 구할 수 있지만 철거를 하면은 뭐 사회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시가로 사오는 시가로 매도해 달라라고 하는 매도 청구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걸로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상권자의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그 토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인데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이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죠. 다 이제 매수 청구권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으로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례를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건들도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 비중 자체는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종료한 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이것은 이제 유효하다. 그거는 뭐 강행법규 위반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작할 때 또는 임대차 뭐 도중에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더라도 종료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쨌든 그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그 재판에서 이제 그 많이 분쟁되는 재판에서의 어떤 논쟁, 그 다음에 이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어떤 청구 요건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임차인들은 구두로 받았다. 내가 설치할 때 뭐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두로 동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 또는 혼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그냥 계약서 자체에서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부속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면 동의 없는 부속물 설치는 그냥 무단 설치로 간주하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써놓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